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을 위한 학교 설명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 진행과 이렇게 준비를 맡은 교과연구부장 김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되게 귀하신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작년과 재작년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천만다행이고, 이렇게 오늘 비가 올까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들어오실 때는 비가 오질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희 그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른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좀 어머니들 이렇게 확인도 하고 이렇게 준비도 해주신 선생님도 계시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오늘 다양한 좋은 말씀 해주실 부장님들 오늘 발표를 위해서 많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오늘 경청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으시면서 이렇게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메모를 하셨다가 끝날 때 그렇게 좀 질의응답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서러블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학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행사 순서를 저희가 간단하게 나눠드렸습니다. 예, 아마 입장하실 때 화면에서 뭐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들, 뭐 요즘에는 이제 좀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학생들의 활동을 사진으로 기록하기보다는 이제 영상으로 좀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때 순간을 좀 기억할 수 있게끔 좀 기념이 되게끔 하고 있어서 그 영상을 보여드려야 우리 학생이 내년도에 입학을 서라보래 하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아실 것 같아서 그런 영상을 좀 보여드렸고요. 아까 인사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교과연구부장이고요. 어, 저희 교감 선생님께서 저희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부서장님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오늘 방문해 주신 예비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각 부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도대체 서로벌고등학교를 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전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좀 Q&A를 받은 게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고, 거기에 플러스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그때 자연스럽게 질문해 주시면 그거에 담당하는 부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자유롭게 답변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교감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주시고 부서장님들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러벌 고등학교 교감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빈자리를 보니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얼마나 서둘러 오시고 계실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굉장히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 신청을 하시고 혹시라도 바쁘신 일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서러벌 고등학교는 1956년에 개교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42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14학급을 운영합니다. 현재 학생은 약 1,100명 정도가 됩니다. 학년별로 이제 조금은 인원이 다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조금은 이 어려운 시대에 인원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42학급을 운영함에 학교에는 여러 부서를 맡아서 행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 43학급일 때는 교감이 둘인데요. 42학급으로 줄면서 교감이 1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부장님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가 모든 학사 일정을 정하고 학생들의
교육 과정을 수립하는 교과가 바로 부서가 교무기획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교무기획부장님으로 전영진 부장님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담당 교과는 영어 교과이십니다. 이렇게 학사 일정과 교무를 운영하시면 그 학사 일정을 운영하고 선생님들의 각 교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국영수 사과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체능과 하는데 이 모든 교과를 운영하는 분이 교과 연구 부장님이십니다.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김지용 부장님이십니다. 역시 영어과십니다.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학생의 생활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부서가 있죠. 이제 어머니 세대에는 뭐 생활지도부 이런 표현을 썼는데 현재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성 그리고 정말 중요한 화두가 된 안전 이 두 개를 책임지고 있는 부장님이 계십니다. 인성 안전 부장님이십니다. 나상민 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담당 교과는 수학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기초적인 모든 교육 과정과 교과 그리고 생활을 책임졌다 하면 이 세 개의 부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창의적 체험 이런 것들 동아리를 모두 기획해서 운영하는 부서가 계신데요. 창의융합부장님이십니다. 이호형 부장님이십니다. 예, 선생님은 전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어교사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진로 진학 부장님이십니다. 진로 진학을 맡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개 학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3학년, 2학년, 1학년 부장님이 계신데요. 1학년과 3학년 부장님은 담임을 하시면서 학년 부장도 겸하고 계십니다. 오늘 2학년 부장님은 긴급한 일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셨고요. 자, 먼저 1학년 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1학년 부장님 백종수 부장님이십니다. 담당 과목은 국어십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 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성준 부장님이십니다. 과목은 사회교과입니다. 우리 부장님들은 수업도 하시면서 또 행정 업무도 병행하고 모든 기획을 하시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뒤에 지금 우리 교과 연구부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 박성열 선생님, 김보람 선생님, 안소영 선생님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 불빛이 환해가지고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세 분이 뒤에 계신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교과 연구부 선생님들이십니다. 이제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선생님들과 함께 모든 수업을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좋은 기회에 서라벌 고등학교를 꼭 선택해서 좋은 교육과정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와주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예비 학생과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위해서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환영의 인사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서라벌 고등학교 교장 김은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내셔서 우리 서라벌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중3 학생들과 이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 부장님들이 잘 준비된 우리 서라벌 고등학교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교육과정 모든 것들을 다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또 Q&A 시간이 있으니까요. 설명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것들 잘 기록해 두셨다가 오늘 좋은 정보, 자료들 다 얻어서 가시기 바라고 더 중요한 거는 내년에 이제 예비 서라벌인으로서 같이 또 우리 서라벌 교정에서 함께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 저희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 행사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녹화가 돼서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또 그때 뭐라고 했었지? 라는 게 궁금하시면 그렇게 또 준비가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각 부서별로 저희 부장님들께서 나오셔서 학교에 이런 특징이 있고 왜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요. 아까 소개해주신 저희 교무기획부장님 모시고 AI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교무부장 전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과정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가장 궁금한 또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 교육과정 또 우리 서라벌고등학교의 교육을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까라고 하다가 이런 문구로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같지만 다른 학교. 서라벌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다 아시고 오셨겠지만요. 서울시에서 우리 중3 학생들, 2007년생들이죠. 황금 돼지띠 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해에 이렇게 출산율이 있었던 그 학생들인데요. 지금 이제 특목고가 있고요. 특목적고등학교, 뭐 과고나 외고, 그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자사고가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고가 있죠. 물론 과중반은 좀 일반고하고 조금 다른 성격도 있습니다. 일반고인데 일반고는 사실은 많이 비슷하죠. 크게 교육과정이 뭐 이렇게 많이 다르지 않죠. 그렇지만 저는 앞에는 같지만 뒤에는 다른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라벌고등학교가 많은 일반교 거의 같은 어떤 교육과정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일반고에서 다른 점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첫 번째는 저희는 이제 AI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2020년도에 교육부로부터 지정이 됐고요. 서라벌고등학교는 서울시에 5개 학교만이 지정되는 그러한 이 AI 중심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쪽 노원고에서는 없고요. 이 AI고 중심고 지정을 받은 학교가 중랑고에 가까운 태릉고등학교가 그건 공립이죠. 거기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중심고를 선택을 하면 교육과정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예전에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AI 또 최근에 반도체의 어떤 그런 열풍이라든가 또 인공지능이 너무나 많은 어떤 사회 또 전자 자동차에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발빠르게 2020년에 AI 교육을 교육과정에 접목시키고자 이런 시설들을 준비를 다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 AI 융합교육 전용 교실에서 실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과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좀 하자면요.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은 내년에 2023학년도가 되겠죠. 본교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과목들을 수강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AI 과목들은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라벌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은 1학년 때 정보라고 하는 과목을 공통 과목으로 다 배운다는 점이죠. 그래서 정보 과목의 내용은 이제 코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랄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보 수업이 어떤 학교는 교육과정에 들어온 학교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없는 학교도 있는데, 저희 학교는 이것이 AI 융합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학년에서는 반드시 모든 학생들이 다 이 정보 수업을 통해서 AI의 가장 기본 소양인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코딩 수업을 받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고스란히
우리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다 이수 기록들이 남게 되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이제 2학년, 3학년 때는 선택 과목이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반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 기초, 뭐 4분 인터넷, 또 뭐 3학년에 인공지능 수학이나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사실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진학과 맞물려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좀 먼저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조금 더 좀 자세하게 교육과정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요게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 내년 1학년 학생들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 앉아 있는 중3 학생들이 만약에 서라벌에 오게 되면 배우게 될 3년의 교육과정을 표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 이 표가 좀 복잡해서 처음에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어서요. 여기에 보면은 학교 지정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1학년 때는 저희 학교뿐 아니라 다른 일반고들도 마찬가지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없습니다. 거의 1학년 때는 국민공통교육과정에 따른 뭐 국영수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나 과학,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체능 과목 교과들로 되게 다 이루어져 있는데 다만 다른 것은 이 단위수, 여기에 지금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뭐 예를 들면 국어인데 1학년에 1학기에 4, 2학기에 4는 1학기에 쉽게 말해서 주당 4시간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국어 과목이, 그러니까 국어는 요거는 이제 공통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또 요 학생들이 요 과목을 다 내년에 배울 겁니다. 국영수가 보시면 다 주당 4시간, 그리고 한국사 3시간, 그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4시간이죠. 요게 이렇게 표로 보이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겠지만 혹시 다른 학교 교육과정, 다른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또 어머니께서 혹시 또 어떤 기회가 생겨서 다른 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신다면 학교마다 이 교육과정은 차이가 있는데요. 또 그 학교의 어떤 교육 철학도 이 교육과정 안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영수 4과에서 전부 다 4단위를 운영하는 학교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중계동에서는 저희 학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1학년 학생들은요, 이 수업 단위 변경이 생겨서 국영수 4과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3단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서라벌은 국영수 4과를 다 4단위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고등학교의 교육 철학이 1학년 그리고 2학년 때까지는 국영수라고 하는 기초 또 수능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핵심 과목이죠. 이것을 소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철학이 숨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게 되시면 학교 지정이 2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많았는데요. 국영수 3학년 때는 없죠. 국영수가 한 과목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지정해 놓은 과목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서 지정해 놓은 과목은 체육 2시간, 그리고 음악 감상, 음악 1시간, 그리고 진로 과목, 교양 과목 1시간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지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왜 지정했냐면 졸업에 꼭 필요한 학점이기 때문에 지정해 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부분에 있죠. 다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선택 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본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학년 때 학생들은 여기 있는 이 과목들, 2학년 과목들 중에 4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선택의 폭이 더 늘어나서 여기서 7개, 여기서 하나니까 8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죠. 여기에 국영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학년 때는 이러한 상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중학교 교육과정과 가장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학교의 경쟁력들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보기 쉬운 화면으로 보자면요. 자, 여기서 이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또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때 이 학생들의 진로 진학과 관련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 서라벌 고등학교의 교육적인 장점은 아까 학교 학급 수하고 인원수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 학교는 42학급입니다. 학생 수는 약 한 지금 1,050명에서 1,100명 사이를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만 지금 한 1,050명, 1,060명 정도 됩니다. 노원구 쪽에서는요, 청원고등학교가 43학급으로 약 한 1,100명 정도 되고요. 저희 학교보다 한 4, 50명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서라벌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같은 일반고인 재현 12학급 약 한 860명, 대진도 12학급 860명, 불암 상병 다 그 정도 됩니다. 많은 그 학생 수는 물론 학교 면적을 공유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학생 수가 많은 게 좀 줄이는 추세니까요. 뭐 그런 점도 있지만 또 진학이나 학생들이 많은 교육 과정을 이렇게 열어놓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죠.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교육 과정이라도 해강되는 과목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교육 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과목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개설되어 있고요. 뭐 특히 과학 쪽, 이공계 쪽에 관심을 두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물화생지의 원투 과목들,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문과 쪽에 많은 과목들이 다 개설됩니다. 지금 개설이 안 되는 과목이 없고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또 내신 부분일 겁니다. 이게 수시의 학종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내신은 일반 과목들은 절대 아주 상대평가죠. 그래서 1등급 4%, 2등급 11%, 뭐 이렇게 나가죠. 당연히 많은 학생 수가 있을수록 1등급, 2등급, 3등급의 학생은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장점은 있다. 본결은 일단은 많은 학생 수가 있지만 그것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특히 개설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학교들은 개설이 안 되는 과목도 있습니다. 학생 수가 이렇게 충분치 않아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대부분 다 개설해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이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2학년 때부터 선택을 4과목 아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우의 수가 얼마나 나오는가 해서 아침에 수학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4과목을 하는데 경우의 수가 얼마나 나요? 했더니 2학년 것만 하면 1,400개 정도가 나온대요. 3학년은 이제 8개잖아요. 3학년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저는 그 정도나 나온다고 했는데 34만 개가 나온대요. 이렇게 공학용 계산기로 하니까 이 두 개를 합치니까 뭐 9억 얼마라는데 그 안 믿어지는 숫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건데 그 얘기는 학생마다 선택 과목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모든 시간표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학생들은 비슷한 것 같지만 한두 과목이라도 다른 과목을 듣게 되죠.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그런 과목을 들어야 될까요?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이제 그러한 선택 과목을 듣도록 그 어머님과 학생들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무엇을 먼저 두실 건가요? 우선권을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을 들으실 건가요? 앞으로 2학년 때 4과목, 3학년 때 8과목을 선택해야 될 텐데 그 선택은 고스란히 생활기록부에 남아서 도대체 이러한 선택 과목은 학생의 진학과 또는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민을 1학년 때부터 이제 하셔야 된다. 그래서 1학년 때 이 선택 과목을 보시고요. 그 이제 어머님과 또 아버님과 우리 학생 3인이 머리를 맞대고 선택 과목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 선택 과목의 기준은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어떤 공부를 하게 돼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으로 시작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서라벌만의 장점인 이 AI 교육 과정이 녹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라벌이 학종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교육 과정 또 다양한 비교과도 있는데 이 AI 교육 과정도 분명히 한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서울에서 AI 지금 현재 지정된 학교는 한 학교가 늘어서 6학교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학교명은 블라인드 처리돼서 대학 입학 사정거리 볼 수는 없지만 그 학생이 들은 수강 과목은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2학년인데 3월 인터넷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대충 어느 학교 학생인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서라벌은 입학사정관들 또한 대학에 어필할 수 있는 학교라고 자부합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 교육과정을 보실 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I 교육과정은 단순하게 아이들이 선택하는 그 정규 교육과정에서 수업뿐 아니고요. 또한 저것이 아이들의 비교과에서 어떻게 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방과 후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AI 파이어니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 특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코스 3개의 코스가 있고요. 각 코스별로 티켓은 15장, 45명의 학생들만
이 강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약 한 2, 3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었고요. 일종의 선발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2기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보면 먼저 3개의 코스가 있는데 이제 의학물리와 IoT라고 하는 그런 이제 코스가 있고요. 선생님들 2분이 맡으셔서 이렇게 17번의 수업을 물리시험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학생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부로서 지정받은 학교이기 때문에 매년 5천만 원씩의 운영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무료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료뿐 아니라 이것은 학생의 생활기록부의 진로 활동에도 다 기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수업 내용도 굉장히 수준 높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학생의 교과 또는 세특 같은 것에 녹여서 충분히 이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어필되고 있는 과목이고요. 코딩을 수학이라고 하는 강좌도 있습니다. 역시 뭐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I 드론 코딩 뭐 이런 수업 역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공통 강좌로 저희가 또 이런 강의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서라벌에 내년에 이 학생들이 서라벌에 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프로그램들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영재학급도 이따가 또 연구부장님 설명하시겠지만 모든 프로그램에는 당연히 정해진 티켓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일단 내년에 인원은 신입생 인원은 대략 350에서 60명 예상합니다. 올해 360명이 저희가 배정이 됐고요. 내년에도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고 학급 수는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07년에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여전히 14학급을 유지한다면 내년에 저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티켓은 360장 정도 될 것이고 그 중에 45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할 수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액 무료이면서 또 생활기록부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업의 결과들을 고스란히 적을 수 있는 또 굉장히 수준 높은 또 우리 석사 박사급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서라벌고등학교가 AI 융합 중심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따가 또 질의 시간을 통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 제가 전화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미적을 선택한 학생의 인원은 몇 명인가요?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거 꼭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따가 또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고 기본적인 성향은 저희가 남고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대학 진학이나 이런 쪽에서 이공계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그래도 대략 한 70% 정도 되는 그 정도 비율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과 학생들 문과 계열로 진학하는 요즘에 인문의 대표가 문사철 아닙니까? 문학이나 또 역사나 철학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도 저희 학교에서는 정보 수업도 듣고 인공지능 수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이 인문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과 쪽으로 경영 경제뿐 아니라 이런 문사철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것이 학종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문과 학생들의 진로도 충분히 저희가 담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제가 교육과정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가 Q&A 시간을 통해서 또 적극적으로 어머님들 질문 주시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교육과정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아마 리플렛을 보시면 저희 이제 서라벌 펜타곤이라는 그런 오각형이 아마 눈에 띄실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학생들에게 학교의 프로그램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조금 이렇게 균형 있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키워드가 이제 융합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이제 과거처럼 인문 계열이냐 아니면 이공 계열이냐 이런 인재는 이제 좀 과거로 좀 이제 사라져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좀 두루두루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춘
그런 인재를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도 뭔가 좀 그런 고민을 해서 이렇게 나온 아, 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융합형 인재를 좀 양성하겠다는 그런 로드맵으로 저희가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펜타곤 교육의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5개의 축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IT 융합이겠죠. 금방 이제 교무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AI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듣고 교과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겠지만 저희 교과연구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활동들은 이렇게 그 가외로 학생들의 방과 후에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영재학급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무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파이오니스는 교무부에서 AI 교육 과정을 도입하면서 새롭게 출발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저희 영재학급은 기존에 서울고등학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명문고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원동력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그 Q&A 때 그 어머니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서러벌 고등학교의 상위권 관리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저희 영재학급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영재학급은 1, 2학년 무학년제로 1년간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연간 100시간을 이수하게 되고요. 총 학급은 3개 학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학영재학급, 과학영재학급, 인문사회영재학급 학급별로 20명, 그래서 총 60명이 1년간 100시간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 학생들이 이수하는 100시간의 활동은 뭐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것은 이 100시간을 이수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지만 사실상 이 학생들이 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고스란히 생활기록부에 묻어나게끔 그렇게 좀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3월 달에 간단하게 전형을 거치게 됩니다. 선발하는 방법은 뭐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이제 수월성 교육이 지금 사실상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게끔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입학 성적 기준으로 각 학급별로 한 3명 정도씩 이렇게 그 담임 선생님이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좀 선발 전형에 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학급별로 3명 안에 들지 못한 학생들도 나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면 그 학생에게도 기회는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 테스트를 거쳐서 면접을 거쳐서 선발되는 과정이 되겠고요. 1, 2학년 무학년제로 진행이 되면 그럼 1학년 때 입학을 하면은 2학년 때도 자연스럽게 영재학급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학년 때 영재학급인 학생은 그 다음에 새로 입학하는 영재를 들어오고 싶은 학생들과 또 경쟁해야 됩니다. 거기서 살아남아야 2학년 때도 영재학급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학년제로 학년별 쿼터 없습니다. 현재도 1학년이 더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이 2학년 때까지 좀 이어가는 그런 좀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창의성 검사와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각 그 수학영재, 과학영재, 인문사회 영재별로 각 전공 선생님들이 문항을 출제하시고 대부분 이제 뭐 문제풀이식이 아니라 이렇게 논술 형태로 제공이 돼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입학식 4월에 진행되고요. 5월부터 11월까지 총 100시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발표회와 수료식을 마치면 1년간의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고등학교의 실질적인 상위권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영재학급에 들어오게 되면은 각 학급별로 영재학급 담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영재학급에 입학을 하게 되면 학급에도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 영재학급 안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2명의 담임 선생님과 1년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공 탐색 강연도 영재학급을 위해서만 준비가 되고 융합 아카데미 역시 영재학급을 위해서만 제공되고 저희 학교 지금 3년째 해외 공간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 역시 영재학급 학생들에게만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 대부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그런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희가 희망하는 학생들을 이 자리에 모여놓고 그 지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에게 뭐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가능하면 1학년 때는 수학영재를 듣고 2학년 때는
자신의 진로가 좀 구체화되었을 때 인문사회 영재 또는 과학 영재를 선택을 해서 2년간의 트랙으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정은 3월에 입학 전형을 하고 4월에 입학식, 그 다음에 12월에 수료식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은 아까 그 서러벌 펜타곤에 들어있는 활동들을 각 영재학급별로 좀 분류를 해서 각 담임 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아놨고요. 전공 수업은 뭐 수학 영재는 이런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과학 영재, 그 다음에 인문사 영재 이런 수업들이 진행되고요. 공통은 융합 수업이 진행되고, 영재 캠프 아마 처음에 캠프 활동 보셨을 텐데 그런 캠프 활동, 인성 교육, 그 다음에 전공 탐색 강연이 공통 과정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공 탐색 강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렇게 교수님들을 모셔가지고선 무작정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니 그렇게 학생들이 좀 반응을 좀 적게 해서 이 지금 실무 전문가들을 좀 모시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역과 관련된 팀장님을 모시고, 그다음에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교수님이시긴 한데 한림원에 저희가 요청을 드려가지고 정회원분을 모시고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듣고요. 그다음에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산 운영을 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회계법인의 그런 이사님들이나 상무님들을 모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다음에 융합 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지금 영재학급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20명이. 근데 그 학생들이 융합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팀 안에 수학 영재, 과학 영재, 인문 영재가 한꺼번에 한 팀이 돼서 올해는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팀별로 나와서 발표하는 모습인데 그 각자 자기가 맡은 영역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그런 수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재학급이 지금 해외 공간 방문하는 그런 사진들을 좀 담아왔고요. 아까 영상에는 아마 독일문화원 영상이 있었을 텐데 2020년에는 이집트 대사관, 그 다음에 21년에는 오만 대사관 이렇게 방문해서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영재학급 학생들은 학교를 벗어나서 체험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기회를 마음껏 누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재 캠프 갔던 송암 스페이스 센터 갔다 왔던 그런 장면을 담아왔고요. 올해 갔다 온 사진입니다. 올해도 안타깝게도 우리 재학생들은 영재학급이 아닌 친구들은 수학영대 못 가고 그다음에 수련회도 못 가고 했는데 영재학급 학생들에게는 이런 좀 기회를 가급적 최대한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우리 여기 지금 학생들도 앉아 있는데 이제 디벗이 제공이 됩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개인 단말기가 하나씩 제공이 될 텐데요. 단말기가 제공이 되면 이제 어머니들 많이 걱정이 되시죠. 이 단말기로 애들이 과연 학교에서 무엇을 할까? 저희는 20년부터 21년까지 이 선도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이미 1인 1PC의 환경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에게 디벗이 제공된다고 해서 그 디벗이 잘 활용되는 수업 환경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죠. 근데 저희는 이미 선도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노하우가 지난 2년간 축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입생들에게 디벗이 제공되면 자연스럽게 저희 학교는 지금 그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해서 아마 이런 수업 환경이 자연스럽게 내년도에 1학년 교실에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크롬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학교고요. 내년에 입학하는 우리 현재 중3 학생들은 크롬북을 한 대씩 지급받게 되고 수업 시간에 저 크롬북을 활용해서 수업 활동을 참여하게 될 겁니다. 저희 학교는 구글 클래스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축이 또 이제 과학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과학 활동들에도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서울시 대표로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해서 내보내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어머니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수상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지 않죠. 하지만 저희는 이런 대회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영재학급 학생들이 저희 지금 도보로 이동 가능한 시립과학관이 있죠. 그 시립과학관에 이동을 해서 수업을 듣는, 그래서 지역 기관과 되게 밀접하게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학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서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봉사활동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 스마트팜을 지금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의 키워드는 융합과 그다음에 생태 전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과연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지금 기후 위기로 지금 많이 지쳐 있는 우리 환경을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노력을 이렇게 좀 학교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저희 지금 학교 내에 이 스마트팜이라는 걸 구축을 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동아리 학생들이 실제로 작물도 키워보고 그 다음에 뭐 수학도 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그런 환경이 구축돼 있다. 그거를 좀 보여드리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사회죠. 그 제가 보니까 우리 서러불고등학교가 또 인문 계열에 또 특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또 소문이 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지. 네. 일단은 저희는 이제 독서 캠프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 자리에서 이제 독서 캠프 학생들하고 이렇게 함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MZ 세대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독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 주려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올해는 이제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캠프를 이 자리에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 지금 좀 특징적인 프로그램이 인문학 심포지엄인데요. 요거는 이따가 창의용화 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연구부에서는 이제 독서 캠프를 좀 운영하고 있어서 그걸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올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앉아서 공부만 할 수는 없죠. 남학생들은 또 움직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남학생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도 빼놓지 않고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학교에 좀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스포츠 클럽 학생들 말 그대로 이제 정규 동아리 말고 그 이외에 스포츠 클럽이라는 동아리 학생들이 체육 선생님의 지도하에 서울시에서 우승을 하는 그런 좀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고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또 우리 남자 학생들이라고 해서 다 또 칙칙한 건 아닙니다. 또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친구들이 있고요. 그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를 뽐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발표회를 통해서 요즘에는 이제 축제라는 거에서 이제 이렇게 좀 진화를 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거를 이렇게 좀 발표회하는 그런 형식으로 동아리 발표회는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연구부에서 이제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어서 인성환 전 부장님하고 창의용화 부장님께서 저희 지금 보시면은 서러블 펜타곤 교육이라는 그 축들의 이렇게 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성환 전 부장 나상민입니다. 네, 부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성안전부는 크게 인성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의 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학교 특색 활동 중에서 학생 자치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좀 표로 만들었고요. 학생 자치 활동은 크게 세 가지 학생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서러벌고등학교 학생위원회는 각 위원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학생회인데요. 이 학생회에서는 학교 생활에 있어서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요. 학생들의 고충을 청취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학생의 주관 행사를 계획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2학년도에는 학년별 학급 대항 구기대회, 그리고 수능 응원 행사, 그리고 학생 자치 규정을 재규정하는 등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회에서는요, 학교 내 그 위원회, 다양한 위원회에도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요. 교복 선정위원회 또는 규정 재개정위원회 학생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대위원회입니다. 대위원회는 학급 정부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회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고충을 청취하고요. 학급 자치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요.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회와 협조해서 각종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학생 인권을 옹호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에는 대위원회 자체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에 위배되는 규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안건을 발의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 자치법정입니다. 생활평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러블 고등학교에서는 검사부, 변호사부, 판사부 그리고 배심원부로 나누어서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자치법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법정에서는 학생들의 올바른 행동의 변화라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과벌점 학생들이 법정에 참석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뉘우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각 위원회의 모든 학생 자치 활동은 생활기록부의 자율활동에 기재가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 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 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 생활에 좀 모범적인 학생들에게는 학급 활동 우수상 그리고 모범상, 공로상 등을 계획하고 학기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 개최가 됐던 학생 자치법정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 인성안전부의 본연의 업무인 안전한 학교 생활들을 위해서 아침 등교 시에는 교통 지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상시 가동해서 손소독 및 발열 체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점심시간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급별로 급식실 이동 시간을 상이하게 편성하여 학생들의 밀집도를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방역팀 운영을 통해서 확진자 발생 시에는 조기 대응을 하고 있고요. 사진은 등교 시 실시하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발열 체크 모습입니다. 소소독 모습이고요. 이상 인성안전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의융합부장 맡고 있습니다. 이호영입니다. 이 창의융합부라고 하는 부서 명칭은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창의적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부와 더불어서 저희도 이 서러블 펜타곤 교육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되어 있고요. 학생들의 많은 교육 활동이 서러블 고등학교에서 있습니다. 그 많은 교육 활동을 학생들이 다 일일이 자기 돈을 내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연구부하고 우리 부서하고 두 부서가 예산을 신청합니다. 많은 예산을 따서 학생들이 무료로 많은 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학교 자율 사업 약 한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마을계화 중점학교 올해 3,200만 원 정도 예산을 땄습니다. 진로 멘토링 예산 조금 부족한데 한 400만 원 정도 해서 서러블 펜타곤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계화 중점학교는 3년 동안 저희가 이제 받는 건데요. 예산은 3천만 원씩 이제 지원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서러블은 AI도 5천만 원 받고 이것저것 많이 받아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마을계화 중점학교는 수업을 조금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지리하고 과학과에서 많은 수업의 혁신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리과에서 학생들을 한 50명 정도를 데리고 초안산 답사하고 369대 답사하고 이런 활동들을 직접 했고 그런 내용들이 지리과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적히는 거예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동아리를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동아리 활동을 지역센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과 MOU를 맺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시립 노인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하고 우리가 역시 MOU를 체결해서 1070 10대 10하고 10대 70에서 1070 세대통합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올해 실시했고요. 이게 역시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얘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가 왜 중요하냐는 거죠. 창체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다냐 이게 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정시가 40%가 되면서 이 학종의 어떤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2024년도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서울 지역에서 정시로 뽑는 인원이 18,000명이에요. 그러면 이 학종은요 15,000명입니다. 3,000명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수시에서는 제일 많이 뽑는 게 이 서울 쪽에서는 제일 많이 뽑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올라오면서 또 하나 크게 변화가 된 게 바로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은 둘 다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것, 학생부 교과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6학종을 썼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데 학생부 교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6학종 대신에 3학종에 3교과를 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에서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이런 대학들은 분명히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서류평가를 해요. 즉 학종을 뽑습니다. 그죠? 예. 근데 대학마다 너무나 많은 게 좀 세분화된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학종은 특히 인서울에 우리가 진학하려면 학종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략 제 생각에서는요. 제 생각하고 좀 합의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4.0 이내로 들어오면 학종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내신 성적입니다. 그걸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한만영 부장님 무엇일까요? 이제 이게 이런 준비 없었는데 갑자기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뭘까요, 선생님? 이게 수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동아리입니다. 예, 동아리 왜 중요할까요? 동아리가 많은 부분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금 동아리 활동은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있는데 사실은 이 외에 교과와 상당히 연계성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창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좀 입시 쪽에 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9월 1일부터 서라벌고등학교 진로 진학 상담 교사로 됐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국어를 가르치다가 바꿨어요. 진로로. 예, 바꿨기 때문에 제가 9월달, 10월달, 11월달 오늘 또 상담했는데요. 많은 학부모님들하고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년에도 서라벌고등학교 만약에 진학하시면 저와 아까 이게 교무부 장관께서 말씀해 주셨던 과목 선택 아니면 어떤 전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창의학부는 아까 많은 활동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인문학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인정한 독서 토론 프로그램인데요. 독서 활동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있어요. 독서 활동은 이제는 학종에 안 들어간다. 그런 말 들으셨죠?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거는 독서 활동 상황이라고 하는 칸에 적혀 있는 게 안 들어가는 거지만 학생들의 독서 활동은 세특에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 심포지엄은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는 진로 활동으로 특색 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활동을 세특에 적을 수 있고요. 올해는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진행했고 교수님 특강을 통해서 대략 한 6개월간 우리가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6개월이면 되게 오랫동안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발표하고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총 12팀입니다. 그래서 한 팀당 선생님 한 분과 교사가 3명, 학생이 3명입니다. 그러면 36명이 되겠죠. 36명이 약 5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남학생들이 글을 참 못 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글도 쓰고요, 발표도 하는 그런 기회를, 그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게 지금 핵심 키워드가 용서잖아요. 용서를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뭐 위안부라든지 전쟁 이런 쪽과 관련 지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조 보시면은요, 그 조는 자신의 진로와 연관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기억나시죠? 그 부분도 용서와 우리 관련시킬 수 있죠. 그 부분과 맞물려서 학생이 가고자 하는 약학과와 이렇게 관련 지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연계시켜서 나가는 것이 바로 학종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중간 끊고 갈게요. 두 번째로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인문학 심포지엄과 이 활동 두 개 다 원래는 그 대회로 진행해서 수상했던 건데요, 다 바꿨습니다. 수상이 대입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활동으로 다 바꿔서 세특에 넣을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선을 통해서 본선에서 4가지 논제에서 학생들이 찬반 원탁 토론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시간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 좀 말씀드릴 텐데, 동아리 활동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이 공동체 역량, 이게 바뀐 겁니다. 올해까지는 4가지인데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역량별로 바뀌는데 실제로 대학에서는 역량별로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동아리라는 거죠. 그래서 동아리 상당히 중요한데, 동아리를 저희가 올해는 어떻게 운영했냐면요, 4월부터 9월까지 금요일 날 동아리를 2시간 운영했습니다. 2시간을 묶어서 블록타임이라고 얘기하죠. 운영하면서 동아리당 한 25명 정도 학생들이 지역 기관과 함께 활동할 수 있게끔 했고요. 동아리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지도교사가 지도도 하겠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초빙하는 돈은 다 어디서 나와요? 교육청에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마을계획 중점학교 한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노이자이트가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제일 활발한 그런 동아리인데 앤드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로보틱스, 사물 인터넷 물리라는 동아리도 역시 앤드센터인데 해성여고 옆에 보시면 센터 하나 있죠. 예, 그 센터에 가서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은 아까 나왔는데 역시 노원구청하고 하고 있고, RCY는 노원 청소년센터, 그리고 수학 전략적 사고는 수학문화관, 노원 환경센터, 실험문학관, 상당히 여기 지금 다 쓰지 않았는데
상당히 많은 동아리들을 연계시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연계시킬까요? 사실은 저도 동아리를 지도해봤지만 제가 국어인데 제 관심 분야 밖의 동아리를 맡으면 제가 지도하기 힘들어요. 따라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그분들한테 배우는 게 좋습니다. 특강이 아니고요. 1년 내내예요. 우리가 동아리를 한 7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한 7개월 정도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자신만의 하나의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조금 잘했던 동아리 위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서러벌 고등학교 정규 재활 동아리를 같이 하고 있는 노이즈 IT입니다. 저희 진로와 같은 방향을 가지는 친구 선후배님들과 의견을 나누며 제 진로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기 위해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도 사실은 코딩을 안 하는데 사실 얕은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깊고 탄탄한 지식을 쌓게 됐습니다. 동아리 내에서 세부적으로 앱조, 웹조, AR, VR조, 아두이노조로 나뉘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심화적으로 탐구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조원들과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제일 좋았던 점은 엔드센터라는 시설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편하게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희가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활동을 많이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교육을 듣는 것이 심심하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은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고 좋은 지식 많이 얻어가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동아리 활동은 우리 학교 이제 AI 중심고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AI를 듣습니다. 그죠? 예, 그런 다음에 동아리에서 그를 실천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경험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로보틱스에서는 여러 가지 로보티즈라고 하는 이 키트를 체험해서 여러 가지 그 제작도 하고, 예, 어떤 뭐 동작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우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로봇을 실제 만드는 건데 사실 보시면은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잘 모르시겠죠? 예.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예. 그래서 아두이노 코딩이라든지 IoT 이런 부분, 실제로 IoT를 이용해서 태양열로 라면을 끓여 먹는 그런 장면도 시연한 적이 있고요. 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봉사입니다. 이 봉사에 대해서 하나 좀 이제 지금 중3부터 바뀌는 게 있습니다. 예, 뭐가 바뀌냐면은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 우리가 자동 봉진이라고 얘기하는데 내년부터 봉사 활동이 빠집니다. 빠지면서 이 봉사가 대입에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서라벌 고등학교는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봉사 활동은 어떤 게 반영되는 거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직접 계획하고 함께 한 봉사활동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의 인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인성을 어느 측면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봉사라는 거죠. 서라벌 고등학교에서는 대표적인 봉사활동이 바로 이 한문호 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 멘토, 학생 멘티를 지도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됐고요. 학생들한테 멘토가 멘티한테 알려주는 거죠. 여러 과목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학기당 10시간 운영하고요. 예, 멘토한테는 그래서 봉사활동 10시간 줍니다. 실제로 작년에 연세대학교를 이 활동을 중점적으로 내세워서 합격한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070 세대통합 징검다리 프로젝트인데요. 이런 활동을 이제 하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이제 등교 캠페인도 하고 시사진전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물품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는 게 좀 볼 텐데요. 요거는 이제 올해 고등학교 우리 학교 1학년 학생이 사진을 찍었어요. 거기를 어르신이 시로 입힌 겁니다. 시사진전 의미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의미 있는데 이 활동을 구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부분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만큼 학생들에게는 되게 의미 있는 활동으로 가슴 깊이 자리매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활동 동영상 보겠습니다.
예, 센터에서 복지관에서 나와서 사전 교육을 하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피켓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 되게 어려웠는데요. 저희는 거의 1년 내내 봉사활동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학생들이 시를 썼으면 이제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리는 이렇게 했는데요. 예. 올해는 이제 요렇게 안 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시를 쓰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있죠. 어르신들이 학교에 방문하셔서 요 이제 그림을 그린 학생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비둘기처럼 하늘을 날아서 세상을 빛내달라는 희망적인 시를 쓰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보 공산의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왠지 불암산의 둘레길에 날아다니는 화려한 새가 상상이 되는데요. 그 화려한 새가 이 불암산 둘레길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입니다. 이번에 시화전에 참여해주신 서라발고등학교 학생님들은 저희들이 써주는 시에 이런 활동 하는 학교 많이 못 보셨죠? 예쁘게 그림을 긍정전 한번 해주세요. 그려주셔가지고 예,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아주 예. 빛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네, 이 밖에도 저희 우리 부서에서는요 진로 특강이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초청했는데요.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1학기에는 지속 가능 경영, 세무회계, 광고 마케팅, 블록체인, 반도체 공학, IT 기업 전략 해서 학생들이 요 근래에 좋아하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를 이 분야의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진행했고요. 반도체 공학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에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름 관심 있게 한번 했었고요. 2학기에는 물리치료, 게임 콘텐츠, 건축 디자인, 항공산업,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이렇게 해서 역시 한 7가지 분야에서 학생들한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을 듣고 소감문을 씁니다. 소감문을 쓸 때는 그 내용도 역시 세특기, 진로라는 부분에 세특기에 적히는데 진로만, 다른 부분은 다 500자인데요. 진로만 700자입니다. 그래서 700자에서 다양한 활동하면 700자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이 학생들마다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 혜택이 풍부하게 적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혜택이 되게 빈약해집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활동을 만회시키시는 게 좋은데요. 인근의 학교들하고 우리가 비교할 때도 역시 서라벨 펜타곤을 보시면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학교, 이게 바로 서라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 몇 명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하게 자기가 갈 길을 맞춰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서라벨은 교육과정 외에 이런 교육과정 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신설되어 있다, 개설되어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로 특강 내용은 잠깐 보시면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우리 볼 수 있겠고요. 많은 부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진로 캠프는 노원구청하고 여러 가지 센터가 이제 연계해서 전문가를 초빙한 건데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2, 3회에서 이제 들을 수 있는 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볼 수 있는데요. 전문 번역가, 크리에이터, 법조인, 사물인터넷, 로봇 전문가, 업사이클러, 그다음에 NGO. 이렇게 보니까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학교는 요즘에 되게 다양하고 다채롭게 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되게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맡은 부분에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로 탐색 프로젝트 드림지에 대해서 지금 1학년 맡고 있습니다. 백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창의융합부장님께서 학교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정말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다 기억이 나진 않으시죠? 다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아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창의융합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두 가지를 좀 꼭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대입이 변화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그 변화에 따라서 열심히 발맞춰서 우리 학생들의 활동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주고 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학교 프로그램 많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우리 아들은 안 하는데 이걸 꼭 생각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창의융합 부장님 진로 워크 캠프 보여드렸는데요. 2학기에 진행한 프로그램만 이렇게 7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학생이 과연 참석할까요? 1학년 학생만 350명이고요. 2학년 학생도 신청할 수 있었어요. 거의 7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학생 수는 인기 많은 프로그램은 한 20명, 그 다음에 지금 인기가 좀 많지 않은 프로그램은 한 10명 정도 신청해서 듣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부모님들은 진로 워크캠프 진행됐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서라벌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 뭐가 있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사실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내가 이 프로그램에 꼭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여하면 대부분 우리가 소감문을 작성하게 합니다. 소감문만 작성하면 담당 선생님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담임 선생님들께 드려요. 왜냐하면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입력 권한이 담임 선생님한테 있으시거든요. 담임 선생님은 그 내용 받아서 학생의 생활 기록부에 입력해 주십니다. 참석해서 소감문만 작성하면 생활 기록부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아들이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진로 탐색 프로젝트 드림즈라는 프로그램이 1학년에서 왜 시작됐는지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저희 프로그램은 희망 진로에 따라서 학생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서를 보고 30명의 학생을 선발했어요. 그러니까 경영 쪽을 좀 해보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고, 공학을 해보고 싶다는 학생도 있고, 의학학을 하고 싶은 학생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준 일은 뭐냐면 팀을 구성해 줬어요. 그럼 왜 팀을 구성해 줬느냐?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오랜 기간 프로젝트를 진행해봐 라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시작했거든요. 왜 그랬냐면요, 사실 몇 년 전 학생들까지만 해도 자율 동아리라고 하는 걸 하면 동아리 내용으로 생기부에 기록이 되고 그 내용이 대학교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 계획을 짜서 동아리 활동을 한 내용이 대학교 입시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율 동아리 활동이 대학교로 넘어가지 않게 되면서 저희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인문학 심포지움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창의융합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프로그램의 장점이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책을 읽고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를 스스로 생각해서 진행해보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자율 동아리가 사실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드림즈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학기 때 5월 달에 사전 안내를 했습니다. 가정통신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활동 계획서를 5월 24일까지 받았습니다. 총 107명의 학생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선생님들끼리 심사를 해서 총 30명의 학생을 선발을 했고요. 1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학생들도 드림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3학년 선배들은 1학기까지 활동을 해요. 그래서 3학년 선배들이 한 학기 동안 준비했었던 내용들을 직접 보고 선배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을 7월 달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2학기가 돼서는요. 그룹별로 활동을 진행하는데 제가 초점을 맞췄던 거는 뭐냐면 이 모니터링을 넣은 거예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작년에 제가 진행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을 짜서 진행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더 아이들이 잘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좀 이렇게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1차 모니터링, 2차 모니터링, 3차 모니터링 넣어봤더니 확실히 아이들이 모니터링 할 때쯤 되면 스스로 담당 선생님들을 찾아와요. 이 정도 진행 괜찮을까요? 선생님 저희가 요거 해보려고 하는데 요걸 좀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애들이 모니터링 때 되면 알아서 찾아오더라고요. 요 측면이 굉장히 올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공 발표를 했을 때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수준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달라진 점이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멘토링으로 작년에는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진행했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분야의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8월 18일에 2차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원하는 점들이 뭐가 있는지 좀 물어봤더니 학생들은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학교 선배들이 와서 공공 멘토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의대에 다니는 우리 졸업생, 기계공학과 다니는 졸업생, 생명공학과 다니는 졸업생, 경영학과 다니는 졸업생들을 초빙을 해서 멘토링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영 빼고 인문 쪽이 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2차로 인문사회 쪽 멘토링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수님에게 수업을 들은 걸 통해서 이제 얻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학생들은 아무래도 본인들의 한 3년, 4년 정도 선배들의 노하우 이런 멘토링 받는 걸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 부분에서 했었고요. 저희가 11월 10일에 전공 발표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학생들이 13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지금 담당 선생님들이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지금 정리하고 계세요. 그러면 잘 정리해서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 드리면 학생들이 6개월 동안 한 내용이 노력한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서러벌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시 변화에 맞추어서 가급적 학생들이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 계획을 짜고 또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한 내용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들어갈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서러벌 고등학교에 오셔서 우리 아들들이 그죠? 꼭 참여해서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돼서 대학 입시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9개 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팀을 이뤄서 신청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개인으로 신청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107명이 다양하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하시는 선생님들끼리 내용을 보고 팀을 이렇게 새로 매칭해 주기도 하고 기존의 팀이 그대로 진행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내년에 입학하게 돼서 드림즈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하고 싶은 팀을 이뤄서 신청해도 됩니다. 개인이 신청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활동 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팀을 구성하고 담당 선생님 매칭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진로 1학년부에서 진행하는 진로 탐색 프로젝트 드림즈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내년에 꼭 우리 학생들이 서러벌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이 프로그램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잠깐 그 유튜브로 지금 보시는 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사운드가 그 목소리가 나갈 때마다 좀 이렇게 잡음이 같이 섞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그 라이브 방송 중에 설정을 바꾸게 되면 또 연결이 끊길 수가 있어서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지금 현재 150분이 또 들어와 계셔가지고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중3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학 3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앞에서 쭉 여러 부장님들께서 이렇게 설명을 너무나도 잘 해주셨죠? 아닙니까? 네, 아주 정말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부장 선생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가 올해가 3번째입니다. 다 같은 부서에서 지금 그 부장 역할을 3년째 지금 연속해서 지금 해오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3년 동안 계속해서 축적되면서 업그레이드된 내용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어떤 연속성 있는 이런 각자의 어떤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우리 학교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그 어머님들, 그다음에 아버님들 그리고 학생분들께 좀 여러 가지 좀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따가 실습 시간도 있거든요. 실습도 좀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그 많이 궁금해하실 대입 실적인데요. 사실 이거는 지금 갖고 계신 그 홍보 그 유인물에도 요 수치가 있지만은 사실 이 수치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수치 자체는 여기에 담겨 있는 세부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수시에서 뭐 서울대를 4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러면 저 학생들 4학생은 도대체 성적이 어떻게 될까? 어느 학과를 붙었을까? 어느 전형을 붙었을까? 뭐 연세대학교 마찬가지로 수시에 2명 합격을 했는데 그럼 저 2명은 성적이 어떻게 되고 어느 과를 지원했고 혹시 추합을 했는지 최추합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모두 다 오픈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이 세부 내용을 연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장을 맡고 나서 가장 이제 그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입시 정보나 입시 결과에 대한 어떤 폐쇄성을 좀 극복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그전에는 담임선생님들만 이런 자료를 갖고 계시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담임선생님들께 찾아가야 선배들의 어떤 입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면은 저는 좀 그 틀을 좀 깨서 누구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열어놓겠다라는 게 제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제가 간단하게만 그냥 지금 보여드리면은 실제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3층 지금 3학년 교무실 앞에 제가 이따가 뭐 배치표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실제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다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사진 다 찍어 가시거든요. 그냥 뭐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굳이 뭐 촬영 같은 건 하실 필요 없고요. 내년에 입학하시면 또 올해 입시 결과가 이제 다 나오고 나서 또 정리를 해서 또 게시할 거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 2022학년도 수시 지원 결과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정말 아마 인근 학교에서도 이렇게 정리하는 학교 없을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느 대학교에 무슨 전형, 그 다음에 뭐 계열, 모집 단위, 심지어 저희가 작년부터는 특히 추가 합격하는 친구들은 이 아이가 예비를 몇 번을 합격을 했는데 몇 차 때 추합했는지 다 추적을 했어요. 저희가 매일매일 최대한 세부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의 내신 성적, 수능 성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저희가 오픈한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 학부모님 다 보실 수 있게. 자, 심지어 저희는 재학생뿐만이 아니라
졸업한 N수생들 것까지 데이터 다 수합합니다 저희. 그러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선배들의 입시 결과잖아요. 그거만큼 또 궁금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수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작년에도 각 그 추가 합격 발표 기간에 매일매일 추적을 해서 최종적으로 얘가 추가 합격을 했는지 불합격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시도 마찬가지로 N수생들하고 작년 3학년들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다 있습니다. 지금 전문대까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공을 해서 저희가 이제 3층 진학 게시판에다 게시를 해가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으로 좀 대학 진학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지금 오픈을 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에 있는 수치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런 명목상의 데이터보다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가 바로 서라벌 고등학교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표에는 지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인서울 4년제하고 그 다음에 의대, 그 다음에 과학기술원, 사관학교 등등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작년 대입 실적이기 때문에 또 올해 2023 대입이 이제 또 마무리가 되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2월 말에 요 작업을 끝내서 신학년도에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하거나 또 진급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게 작업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교 입학을 하시게 되면은 또 아이를 보내게 되면은 내년 3월에 3층 3학년 공부실 앞에 오면은 요런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전 질문 들어왔던 걸 제가 미리 지금 답변 드리려고 지금 넣어놨는데 최근 3개년 그 우리 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학률과 관련된 표인데요. 뭐 수치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학년도 3학년 학생들의 숫자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참고로 올해 2022 3학년 같은 경우는 358명입니다. 지금 4년제 진학률, 전문대 진학률,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사실 이 진학률 자체가 해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등록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최근 또 정시 선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학생들이 좀 수능을 보고 애초에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산술적으로 따지면 100명 중에 35명은 대학을 못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갔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이게 선생님들이 열심히 너 여기 상담해가지고 이 대학을 썼으면 좋겠어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아예 지원조차를 안 했거나 아니면은 묻지마 지원을 많이 했어요. 어차피 나는 뭐 내년에 재수할 거니까는 그냥 한번 질러봐야지. 남들 보여주기식의 어떤 지원 그런 수치가 좀 많았기 때문에 20년도와 비교해 볼 때 2021년도에 좀 약간 수치가 떨어졌다라는 거 진학률 자체가 이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2022 현재 올해 3학년들 같은 경우도 또 나중에 이제 집계가 되면은 또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전 질문 중에 그러면 수시 합격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요 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도 3학년 아이들인데 작년 380명 기준으로 복수 합격한 거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그냥 한 사람이 4년제나 전문대 중에 하나 이상 붙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집계를 한 건데 380명 중에 247명이 이제 수시나 정시에서 합격을 했고요. 지금 비중을 보시면은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20학년 3학년에는 수시 비중이 높았는데 작년에는 이제 정시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거의 지금 그래도 반반이죠. 자, 그 중에 247명 중에서 4년제 합격한 거는 209명, 38명.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복수, 중복 합격한 거는 다 제외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수시 합격자 비율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도 그냥 반반 정도다 현재는.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올해 3학년 같은 경우도 이 결과가 나오면 우리 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은 또 나중에 정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전 질문 중에 교과 전형과 학종 합격 비율을 또 질문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4년제 대학교에서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전체와 서울로 지금 나눠놨는데 4년제 대학 요거는 건수입니다. 명수가 아니라 건수. 중복 합격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요.
186건의 4년제 대학 합격 건수 중에서 학종으로 합격한 게 지금 70건입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논술이 27건, 교과가 86건. 자, 근데 이제 서울 쪽으로 보면은 서울에 지금 합격한 건수가 지금 65건인데 그 중에 지금 서울 건수가 지금 39건이죠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해 놓은 지금 비율을 보시면은 학종 비율이 지금 저희가 높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서울 쪽에서 60%가 학종으로 지금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합격하는 케이스 보면은 대부분 이제 학종으로 이제 가는 케이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뭔지? 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실습을 좀 잠깐 해볼 텐데요. 대략적인 합격 가능 등급 굉장히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느 대학 가려면은 몇 등급 돼야 될까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담임선생님들께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지금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자, 네이버나 뭐 크롬이나 포털 사이트 아무거나 열어두십시오. 아무거나. 오늘 오셨으니까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아들들 대학 보내셔야 되니까. 자, 네이버 제가 요거는 포털로 제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검색창에다가 대입 정보 포털이라고 한번 쳐보실래요? 대입 정보 포털. 요거를 이제 앞으로 시간 나실 때마다 관심 있는 대학 있으시면은 요렇게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입시 결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뭐 인터넷 화면을 열어놨지만 사실 요즘 워낙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부모님들 세대나 저만 하더라도
담임 선생님들께 많이 의지를 했던 그런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대교협의 그 각 대학교 입학처에 직접 연락하셔서 정보를 얻는 방법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각 대학에서는 또 유튜브에다가 여러 가지 채널을 또 만들어놨어요. 그 채널을 통해서도 그 여러 입시 정보를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아이를 이렇게 고등학교 진학시키기 전에 좀 그런 여러 가지 좀 방법적인 측면들을 좀 많이 좀 습득을 하셔가지고 1학년 때부터 아이와 함께 좀 진학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PPT 화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합격 가능 등급은 어떻게, 합격 가능이라는 말은 좀 쓰고 싶지 않은데 전 지원 가능 등급이란 말을 좀 쓰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전년도의 결과가 이랬다고 올해 꼭 반드시 그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원 가능 등급이라는 좀 표현으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한 답은 요걸로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의대 관련된 질문이 있어가지고 요건 좀 제가 데이터를 좀 공개해놨는데 작년도 3학년 학생들 중에서 4학생이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위에 거는 수시고요, 밑에 건 정시인데 뭐 이거는 사진 찍으시려면 찍으셔도 됩니다. 이건 혹시 의대를 희망하시는 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엑셀 파일하고 좀 비슷한 형태죠 지금. 자, 그래서 실제 이 학생들이 합격을 한 대학과 학과, 그 다음에 취업을 했으면 몇 차 때 취업을 했는지 지금 제가 화면을 잘라놨는데 이 의대 간 학생들 성적이 1.4등급, 1.3등급이다. 그 다음에 정시로 지금 의대 간 학생들 수능 성적은 이 정도 된다. 참고하시라고 지금 제가 요거는 캡처를 좀 해왔습니다. 화면을 좀 넘겨도 될까요?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년에 서라벌에 입학하시면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 질문 중에 뭐 학종 관리 방법, 그 다음에 수시 정시 같이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3학년 학생 기준으로.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아까 우리 1학년 부장님께서 드림즈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해주셨는데 드림즈가 사실 2020년도에 3학년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3기까지 활동이 종료가 됐습니다. 3년째. 1학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드림즈가 시작이 돼서 올해 이제 2년째가 됐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제가 책임지고 이 학생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3학년 학생들 중에 60명이 드림즈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1학년하고 좀 운영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데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1학기 때만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가 관리를 합니다. 드림즈 저희 자체 밴드가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가.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만 좀 특화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진학 정보들을 그 학생들한테만 제가 따로 제공합니다. 그 학생들한테만.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관리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고요. 3년째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드림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예비 고3 아이들 이제 3학년 올라오는 그 친구들 올해 3학년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이제 1월 달에 겨울 방학 때 좀 미리 만나 가지고 실제 수시 때 대학에 합격했던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을 멘토로 제가 초청을 해서 예비 고3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줬는데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선배들의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을까? 내 생기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그거 되게 궁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 다 오픈을 했습니다. 예비 고3 아이들한테. 실제로 선배들과 멘토링 시간을 좀 가지면서 본인들이 선배 생기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취약한지, 또 혹은 또 올해 이 부분은 내가 선배 거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게 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고요. 그 애들이 또 그대로 이제 드림즈에 이제 바로 합류를 하면서 한 학기 동안 그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서라벌 수시 정시 배치표는 그 제가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아까 제가 엑셀로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작업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배치표를 게시판에 지금 게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3학년에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마 인근 학교 비교할 때 우리처럼 설명회 많이 하는 학교 없을 거예요.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그 입시 전반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설명회를 이제 한 2-3번 정도 하는데 3학년 같은 경우는 대학별 설명회를 저희가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학부모님들마다 이제 희망하시는 대학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특정 대학만 몇 개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약 한 40여 개 대학 설명회를 저희가 좀 굉장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식으로 입학 설명, 입시 설명회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생기부가 잘 갖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서류 100% 전형이 아니라면은 면접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 준비도 저희가 좀 충실하게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서라벌 출신 그 서라벌 학생들이 남학교다 보니까 사관학교 지원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사관학교 준비도 1학기 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저희가 면접 때까지 준비를 현재 시키고 있고, 서라벌 게임이라고 아마 그 부모님들 아마 오징어 게임 그 넷플릭스 드라마 아시죠? 그걸 약간 좀 패러디한 저희 3학년 자체적인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 모의고사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한테 좀 뭔가 좀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세레머니를 계속 월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진을 잠깐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역시 중요한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교과 세특에 조금 더 좋은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장을 마련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교과와 어떤 진로와 연계된 활동들, 또 그다음에 교과와 독서와 연계된 활동들 등 학생들이 뭔가 좀 원하는 활동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개방적인 마음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아이들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좀 알찬 내용들이 기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게 또 학교당 추천 전형인데요. 예전에는 학교당 추천 전형이 정말로 그 학교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소수 몇 명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전형이었는데, 지금 학교당 추천 전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수시의 큰 두 축 중에 하나가 이제 학종과 교과 전형인데, 그 교과 전형의 대부분이 학교당 추천 전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른 학교는 아마 우리가 수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횟수가 6회 지원인데요. 아마 다른 고등학교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개 추천을 못 받게 하려고 약간 제한을 두고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최대 6개 대학까지 학교당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다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6개 수시 6장의 카드를 모두 다 학교당 추천 전형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물론 인원 제한이 있는 학교 없는 학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틀을 가지고 지금 3학년 현재 운영을 했고요. 요게 지금 드림즈 학생들 사진인데, 올해 7월 달에 마지막 배지 수여식 할 때 단체 사진 찍은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올해는 아이들 다 티를 맞춰줬습니다. 저희가 이 드림즈 속해 있는 애들은 굉장히 이제 이 안에서 3학년 안에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또 소속감을 가지고 드림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2020년과 21년도에는 저희가 배지를 수여하면서 마지막 세레머니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앞 타임에 1학년 드림즈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진로진학 콘서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1학년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3학년 선배들이 2년 반 동안 학교 생활, 학종 준비하면서 갖고 있던 노하우들을 후배들한테 이제 전달하는 시간이 이제 진로진학 콘서트인데, 그 시간이 끝나고 이 장소에 모여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단체 티를 입고 지금 기념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이 드림즈 활동이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활동이다라고 졸업할 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얘기하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학종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은 다 드림즈 활동을 통해서 최근에 다 거쳐왔습니다. 자, 내년에 만약에 드림즈가 이어지게 되면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4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서라벌 배치표 사진인데요. 오픈된 장소에서 학생들이 선배들의 입시 결과, 3학년 학생들과 N수생들의 입시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저희가 요거를 이렇게 표 형식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다 붙여놨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서라벌 게임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좀 정시 준비에 좀 올인하는 친구들한테 뭔가 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3학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여러 번 보거든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그다음에 수능 보게 되는데, 매 모의고사가 끝날 때마다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성적을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이제 전체 학생들한테. 그래서 아까 그 진학 게시판에 이 해당 학생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얻어서, 우리 학교에서 가장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애가 누구구나, 걔 성적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거를 다 올해 오픈했습니다. 이거를 투명하게. 그래서 요 해당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날을 딱 정해서 학교 기념품이나, 그리고 2학기 같은 경우는 수능 준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뭐 봉투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컨텐츠들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저희가 많이 이제 격려를 했고요. 지금 제가 지금 6월 모의평가 지금 표를 지금 갖고 온 거는
여기에 지금 이름 있는 세 친구가 결국에는 9월에도 요 세 친구였고요. 뭐 시험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했는데 이번에 수능 시험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이 이름의 세 학생이 결국 우리 학교 수능을 가장 잘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 그래서 매 모의고사 때마다 상위권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계속 제공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명인데 지금 저희가 설명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지금 글자 한 차는 안 보이시겠지만은 작년에도 저희가 이 정도 했고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4년제 대학교, 그다음에 수도권 쪽에 4년제 대학교 지금 표에 있는 거는 지금 1학기 내용이고 2학기에도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중위권 학생들이 이제 뭐 인근의 대진대학교라든가 신한대학교라든가 이렇게 조금 그런 학교들도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굳이 뭐 멀리 찾아가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모든 대입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설명회를 저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신청을 했고 또 실제로 온라인 형식으로 오프라인 형식으로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진행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서랍을 오시면은 3학년 때 대학별 설명회 많이 이렇게 참석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교당 추천 전형 얘기를 좀 제가 마지막으로 끝을 낼 텐데 지금 요거는 이제 내년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기준이에요. 지금 현재 중3 아이들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2학년이 됐을 때 내후년이 되겠죠. 이제 내후년 4월 말이 되면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대학별로. 그러면은 실제로 그 현재 중3 아이들이 고3이 됐을 때 수시건 정시건 이틀로 학생들을 선발하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내후년 4월이 되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2024까지만 발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고대, 연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5학교를 지금 샘플로 띄워놨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전부 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럼 교과 전형을 생각하면 그럼 내신 성적으로만 100% 뽑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교과라고 되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고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성적하고 서류가 같이 들어가요. 서류가. 그러니까 단순히 내신만 좋다고 해서 뽑질 않아요. 서류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학생부 기재 내용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라고 되어 있지만은 학생부 교과 성적과 면접을 봅니다. 면접. 근데 그 면접이 그냥 면접이 아니라 문제풀이식 면접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 연대 작년에 이어서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했습니다. 녹화 면접으로. 자, 그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교과라고 되어 있지만은 내년도 3학년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성적하고 출결 봉사가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교과 전형인데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은 정량 평가라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정성 평가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한양대 같은 경우는 또 순수하게 학생부 교과만 100%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 각 대학별로 학교당 추천 전형으로 같긴 하지만은 또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또 그게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학교가 지금 학교당 추천 시행하는 학교가 많아졌거든요. 이게 불과 1, 2년 사이에.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3학년 됐을 때 학교당 추천 전형도 하나의 대입을 대학 진학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는데 그때 굉장히 또 여러 가지를 또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까지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1학년 부장님께서 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결국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가. 어느 학교를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최소한 그래도 서라벌 고등학교에 한번 우리 아이가 진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좀 우리 아이가 참여를 좀 많이 할 수 있게 집에서 좀 많이 좀 독려 좀 해주시고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는 선생님들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학생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따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부장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이 조금 방대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저희 시작한 지 벌써 2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하셨을 때 궁금하셨던 점들을 부장님들 발표 내용들에 이렇게 포함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 포함되지 않는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주신 질문 중에 일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고등학교에 내년에 입학하게 되면은 일과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표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8시에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20분간 조회를 갖고요. 1교시부터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저희 학교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학년에 14학급이 있다 보니까 한 3개 학년이 동시에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학년들은 3교시 이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학년은 4교시 이후에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3학년을 점심 식사를 먼저 시키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수능 식사 시간이 요때거든요. 그래서 3학년은 수능 시간에 맞춰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1년간. 그러면은 이제 종례를 끝나면 이제 집에 가느냐? 그 집안하는 학생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받은 질문 중에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게 있습니다. 사실 학부모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3년간 방과후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운영을 하긴 했고요. 방과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4시에 일과가 종료되면 저희는 이제 방과학교 1과 2로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방과학교 1은 말 그대로 교과 보충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시에 끝나자마자 20분부터 50분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좀 이렇게 자기가 평소에 듣는 과목, 내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좀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석식 시간을 자유롭게 갖고 그 다음에 6시부터 100분간 심화 탐구형이라고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과목들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학생들이 4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5시부터 그러니까 1시간 이후부터,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석식을 먹어야 되니까요. 지금 현재 학생들의 석식은 현재로서는 제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일정 인원의 식수가 확보가 되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석식을 운영할 텐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석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동안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고, 금요일은 학생들이 3시에 일과가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4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연장 자기주도 학습은 운영하고 있지는 않는데 저희가 코로나 이전의 스케줄대로 운영이 된다면 9시에 끝나면은 바로 11시 30분까지 연장 자기주도 학습이 진행되고, 금요일에는 지금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10시 반까지 이렇게 연장 자기주도 학습이 진행된다. 그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희는 이제 다른 학교하고 다르게 자기 교실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일과가 끝나게 되면 별도의 건물로 이동을 해서 자기주도 학습에 참여하게 되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해 놓은 새롭게 이제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게 되는 그런 자기주도 학습의 모습입니다. 3층, 4층은 이렇게 돼 있고요. 5층은 이렇게 캡슐형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좌석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좀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활성화는 돼주고 있지 않은데 내년에 우리 신입생들이 입학하게 되면은 활성화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좀 신청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혹시 오늘 그 내용 중에 이렇게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지금 질문 주실까요?